일단 식사 후에 소화효소가 많이 나와야만 하는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곤증이 반드시 따라오기가 쉽습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당도가 쌀밥보다도 더 높다라고 느끼기가 쉬워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과일은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껍질이 있고 또 딱 씹는 순간 수분과 당분이기 때문에 단맛이 바로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수분과 당분의 비율을 보면 적은 과일은 5%, 많아야 15% 정도만 당분입니다. 100% 중에서 85%, 90%는 다 수분이에요. 그런데 구조 자체가 씹는 순간 수분 속에 당분이 있기 때문에 입에서는 단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일의 경우에는 이 당분이 100% 포도당이 아니에요. 과일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당분 속에서도 포도당, 과당, 자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과당 같은 경우에는 간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에너지로 바로 사용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전혀 유발하지 않죠. 자당은 이제 설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과당과 포도당이 또 섞여 있는 결합된 복합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한 번 쪼개야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거죠. 그 당분 중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만 포도당인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100g 먹었을 경우에는 불과 한 3g에서 5g 정도만 포도당이 됩니다. 그런데 밥을 100g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 속에는 약 33에서 40% 정도가 다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씹어가지고 삼키잖아요. 그럼 포도당이 바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흰쌀밥은 특히나 더 즉각적인 혈당 상승이 올라가게 되고, 또 바로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인슐린을 너무나 많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밥 100g 속에는 무려 33g 이상의 포도당이 들어있고, 인슐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까 과일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겨우 3g인 포도당인 경우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과일은 순수한 형태의 수분과 같이 있는 당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맛을 즉각적으로 느끼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슐린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또 혈당 상승에 있어서도 수분이 많기 때문에 쌀밥이 주는 그 혈당 스파이크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게 올라갔다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한 8년 동안 아침 식사는 과일로 하고 있는데요. 과일 먹으니까 허전해요, 배고프지 않나요를 처음에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몸이 낯설기 때문에 그 공복감을 느끼는 거지,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극심한 공복감이나 허기지는 것이 오히려 없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지나치게 올라갔다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는 혈당으로 인한 배고픔이지 실제 우리 몸에서 정말 음식이 부족해서 느껴지는 배고픔이 아닙니다. 거짓 배고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짓 배고픔은 흰쌀밥을 먹었을 때, 정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훨씬 더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곡식을 너무나 지나치게 삼시세끼 많이 먹는 식사 패턴을 갖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는 안전할 수 있으나 췌장에서 어쨌든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늘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곡물 중심의 식사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에는 췌장이 좀 과부하가 걸리기 쉬운 거죠. 하지만 과일의 식사는 췌장을 전혀 크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췌장 비대나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인원들의 췌장을 봤을 때는 사람의 췌장에 비해서 사람이 무려 7배 정도 더 비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중심의 식사를 지나치게 많이 할 때 췌장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곡물 중심의 식사보다 과일 중심의 식사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맛으로 느껴지는 과일의 당분과 또 쌀밥의 당분은 췌장 건강과는 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금지된 음식은 바로 흰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흰 쌀밥, 또 밀가루로 만든 음식입니다. 너무 급격하게 혈당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당 증세가 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 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면 종류, 국수, 칼국수, 짜장면 같은 이런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은 가장 심각하게 좋지 않습니다.
또 한식을 먹고 나서 점심에 식곤증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점심에 제대로 거하게 좀 한식을 먹으면 항상 식곤증이 있더라고요. 식사 후에 식곤증이 안 오는 식사를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일단 식사 후에 소화효소가 많이 나와야만 하는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곤증이 반드시 따라오기가 쉽습니다. 특히 한식의 경우에는 밥과 함께 국과 찌개 같은 국물 요리를 먹고 또 반찬도 만약에 다양하게 드신다라면 위 안에서 소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는 위장이 계속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혈액이 위장에 모이게 되죠. 근데 뇌는 상대적으로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식곤증이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좀 배부르게 먹는다 하더라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과일 식사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소화 효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이 그렇게 많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과일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곤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열 조리식 또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할 경우에 훨씬 더 식곤증이 심하게 되는 거죠. 당뇨는 세포의 기능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대사를 튼튼하게 하는 식사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포 자체가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꼭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또 독소가 잘 제거가 되는 세포 해독식을 통해서 당뇨도 예방하고 또 당뇨 전 단계에 있다라면 충분히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식사법으로 아침 식사에는 안전한 당을 드시고 싶다라면 저당도 과일과 채소, 샐러드를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아침에 너무 과하게 아침 식사를 드시게 되면 역시 또 굉장히 많은 인슐린, 굉장히 많은 소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은 뭐 임금님처럼 먹고 저녁을 거지처럼 먹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아침을 더 가볍게 소화기관, 췌장을 지키는 방법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유인원들이 췌장 비대가 없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역시 주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저당도 과일, 사과, 키위, 블루베리, 토마토 이런 저당도 과일을 드시고 단맛 자체가 나 너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좀 소화가 잘 되는 채소를 좀 곁들여서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점심 식사에는 볶은 곡식을 활용한 식사법과 채소, 견과, 샐러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볶은 곡식이라는 것은 밥을 해서 한 번 더 열로 곡식의 겉을 약간 태운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혈당 상승도 빠르게 올라가지 않고 소화도 굉장히 잘 됩니다. 또 볶은 곡식의 겉에 열을 처리한 것을 통해서 해독 작용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볶은 곡식 식사와 함께 채소를 드실 때는 채소를 잘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간의 생채소는 괜찮은데요. 생채소를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또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차거나 또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소를 좀 익히고 생채소를 약간 얹고 또 견과류를 하루에 한 50g 정도까지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상당히 포만감이 있어요. 견과류가 주는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만 세포 맛과 우리 몸의 호르몬의 원료, 뇌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블루존에서 많이 먹는 식사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블루존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또 신선한 채소를 잘 볶아서 먹는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6숟가락까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제 지나치면 좀 힘이 들 수 있으니까 올리브 오일 한 2숟갈에서 3숟갈 또는 들기름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채소로는 세포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십자역과 채소, 또 베타카로틴이 많은 채소도 좋습니다. 당근이나 단호박이나 베타카로틴이 많은 채소와 함께 또 양배추나 브로콜리, 케일 이런 채소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들깨를 사용해서 들기름과 같은 효과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저녁은 채소, 올리브오일, 들기름, 볶음을 드시면 혈관 건강에도 좋고 염증도 제거가 되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 채소, 또 볶은 곡식, 견과류, 단호박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시면 세포가 건강하게 되고 또 염증도 제거가 되는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